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와 풀, 그리고 자연을 소재로 내면의 소망을 그리고 있는 유하나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형태도 색채도 알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기에 막연한 존재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시간은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시계를 통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듯 소망을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내 인생을 끌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마음속 어떤 한 다짐은 시간이 지나 행복의 목표가 되는 소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모습이 닮아 자연을 소망의 매개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물의 순간은 저의 상상에서 재해석됩니다. 이를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내고자 동양화 기법 중 묘사력을 요구하는 공필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저는 의식의 언저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의식의 언저리란 현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모든 것, 감각에 의해 인지되었지만 의식이 유념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주의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시선을 붙잡는 대상과 결합하여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 대상은 몸통만 남은 선풍기, 플라스틱 통으로 만든 주차금지 표지판, 인도에 있는 나무의 지지대 등 주변에 흔하게 있고 주목받지 못한 것들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촬영한 후 캔버스로 옮기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런 행위는 내면의 무의식을 관찰하여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솔입니다. 저는 도로와 표지판, 건물의 공사 현장과 같은 일상 속 풍경 이미지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수집된 이미지는 변형되고 편집되어서 하나의 회화적 공간으로 완성됩니다. 제 그림 속 화면은 어딘가에서 실제하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가상 공간과 같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과도 연결되는 지점으로서 우리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나 SNS와 같은 가상의 공간처럼 하나의 공간이라고 상정되어지는 것들이 쉽게 사라지고 부서지는 것 또는 무수히 많은 일상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경계, 혼란스러움과 같은 감정을 녹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 그림 곳곳에 등장하는 기호나 표식들은 어떠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듯한 매우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억을 기반으로 한 추상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단수민입니다. 저는 개인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남아있는지와 그것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회화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대상의 형상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속에 즉흥적인 요소들을 추가하면서 기존의 이미지들이 해체되는 지점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이 계기인데요. 구상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한 화면 속에서 충돌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실눈을 뜨고 본 것과 같은 잔상과 같은 이미지와 화면 전체가 추상화된 이미지로 완성됩니다. 작품의 소재들은 저의 기억들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22년도 이전의 작업에서는 잠시 해외에서 거주했을 당시 마주한 낯선 것들을 소재로 하였습니다. 22년도 하반기부터는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것들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주변에서 마주한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인 소재들을 무제라는 제목으로 관객들과 마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람객들이 제목을 먼저 보고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유추하는 것을 보고 특정 대상을 기칭하지 않고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현재는 8시 15분, 8시 40분과 같이 시간을 소재로 제목을 짓고 있습니다.
당시에 마주했던 기억을 그림 속에 담고 싶어서 색감 자체도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토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이야기들을 불규칙적으로 이어붙이거나 퍼트리는 설치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혁입니다. 저는 정막을 그립니다. 저에게 있어 정막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현재 작업은 주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정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여 얽힌 마음을 평안으로 풀어내는 과정은 곧 나를 둘러싼 세계를 걷어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세계를 걷어내었을 때 나는 독립적 존재가 되며 독립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혼자이며 고요하고 쓸쓸한 물리적 실체, 즉 정막을 받아들였음을 뜻합니다. 과도하게 가깝고 방대하게 연결된 현대사회의 인간관계 속에서 개인이 정막을 경험하는 것은 드물고 더뎌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생각이 정당한지, 자신의 감정이 옳은지 등 스스로를 검토하여 사유하는 행위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정막을 마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작가 나연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삶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업은 기억과 기록, 감정과 생각 등을 조합하여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듯 기묘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그림 속 오브제들은 관객의 기억과 감정을 향유하는 매개체가 되어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작품에는 바다 풍경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바다를 보며 성장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과 바다에 대한 수많은 추억들이 저에게 영향을 주어 작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작품 중 생일냄새 시리즈는 생일날 계속해서 반복된 촛불 냄새에 대한 기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촛불 냄새를 맡으면 되살아나는 기억처럼 관객이 저의 그림을 통해 공감각적인 경험과 기억을 회상할 수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영규 작가입니다. 작품 안에선 불이 나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 수 없는 무언가로 덮이고 다시 그것을 걷어내는 행동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보이는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며 태우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런 뒤에 타고 남은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워진 것들은 다시 날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품은 작가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태워지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타인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 멀리 날아가는 제 형태를 보며 그저 덮여 있었단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이자 대상을 태우는 작업은 작가에게 있어 최소한의 생존 방식인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면 회화를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는 박민영 작가입니다. 본인의 작업은 사회 일부로서 과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작가로서 생존에 대한 불안과 의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끝없는 망망대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진정한 자아의 삶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질문하며 치열한 경쟁과 성장 속 끊임없는 모험의 기록입니다. 작품 속 오브제들은 정처 없이 어딘가를 향하거나 방황하는 듯한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으며 어른과 어린아이의 경계를 담은 미성숙한 자아의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삶, 과거의 조각, 불안, 낯설음과 설렘 등 작업에서 추측이 되는 푸른 색상들은 이러한 중의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성찰의 길이며 깨고 나와야 하는 하나의 세계로서 선과 악, 균열이나 사랑, 모험 속에서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 궁리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낯선 곳에서 느끼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회화적 표현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양지은입니다. 저는 오가는 길에 마주하게 되는 풍경 속에서 문득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이를 토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하게 된 작품들을 보시면 구름, 빛, 시간성, 풀, 어느 특정 장소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들은 현실을 살아가며 제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생겨났을 때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숨구멍들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이라는 작품은 노을빛의 핑크색으로 물든 거대한 저군을 보게 된 그날, 그 순간을 잊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처럼 하늘에 펼쳐져 있는 구름에게 가장 많은 위안을 받기에 작업할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낸 풍경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제 기억과 감정을 담아 재구성하여 겪어보지 못할 비현실적인 부분을 과거의 한 장면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리운 비현실적인 풍경을 보며 개인이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사진 찍는 작가 김용우입니다. 마음의 방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두는 비물질적, 비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인간은 경험과 감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마음의 방을 구축합니다. 마음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간을 꾸미는 것은 오직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 자극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꾸밀 줄 알아야 합니다. 자연은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주로 자연 속에서 저를 자극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제 마음의 방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제 내면을 채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주로 필름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필름은 대상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저의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마음의 방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를 그리는 작가 정명기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사람들이 모여 잔치도 열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공감해주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은 동네에 누가 사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정이 없는 암흑도시가 되었습니다. 작가는 한 화폭의 과거와 현대사회의 모습에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보지 못하는 낡은 집, 포장마차, 이웃들, 시장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가 발전되면서 낡은 집들은 무너지고 우리는 고층 빌딩, 상가, 아파트, 자동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세련된 시스템,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이웃들의 따뜻함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사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다가 정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포착하게 되었고 동네의 따뜻한 기억이 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감이 전달되어 위로와 안식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을 기록하는 작가 노의정입니다. 저는 체험농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동식물들과 함께하고 그 생명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육족이라는 어린 고양이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육족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어야 합니다. 육족이는 매일 생명의 위아래를 넘나들고 저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챙겨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일상 속에서 생명을 좀 더 가까이에서 좀 더 생생하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어떤 갈림길 사이에 오르내리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되려 그 안에 생명을 확연하게 빛이 났습니다. 내 손에 닿는 생명의 아름다움, 그 경이로움을 기록하고 전하기 위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업에는 육조기를 포함해
탄생으로부터 직접 키워온 동물이나 작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작업 과정 역시 실제 생명을 다루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물, 영양분, 약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요소들을 캔버스와 물과 물감, 드로잉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여 쌓아 올립니다. 반복된 과정을 통해 두껍게 올라간 물감은 시간의 쌓임과 같고 그 시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들은 함축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거쳐 많은 일들을 겪으며 피어나는 생명처럼요. 생명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만지고 보는 것은 저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도 있을 것이란 걸 이 작은 생명들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이 아름다움이 현재의 힘겨운 순간들을 겪는 분들에게 잠시라도 희망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면회화로 작업하고 있는 손주왕입니다. 저의 작업들은 공통적으로 나와 내가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의 뿌리는 대학 시절 하나의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그 경험을 단축해서 말하자면 제 삶이 주객전도가 된 역설적인 상황으로부터 느낀 혼란스러움입니다. 주체인 제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내가 아닌 것들, 예를 들면 저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 혹은 도구 등이 주체가 되어 삶에 이끌려 가버린 순간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경계는 모호해졌습니다. 이후 저는 나라는 것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나라는 대상 또는 그 대상의 의미를 화면을 통해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로입니다. 저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사유하며 여러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위해 필요한 집중력은 외부 자극이 많거나 낯선 공간에선 흐트러지고 생각은 끊기기 일쑤입니다. 편안한 공간, 곧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 널브러져 있을 때 사유하기 시작하고 그 사유가 창작물로 전환됩니다. 꿈꿀 수 있어 행복하고 꿈꿀 수 있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경험을 토대로 타인을 단정짓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 외롭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 고민해보다 가장 은밀한 사적 공간을 그리며 평안을 표현했습니다. 저마다 개인적인 공간이 있어야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 작업이 바쁜 일상으로 여유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선희입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몰두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소재는 평범합니다. 혼자 갔었던 어느 카페를 그려보거나 만났던 혹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그리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꿈꾸던 날들 혹은 한참 시간이 지나도 좋았던 날들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릴 때도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독과 마주하며 늘 사람이 그립지만 작품은 결국 혼자 있어야만 완성됩니다. 그래서 제 그림은 웃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는 작가 이슬기입니다. 저는 특히 해외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대전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과 저를 꾸미고 포장하는 것에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캐나다로 첫 해외여행을 떠났었는데 당시에는 체력적으로 지쳤었지만 상상하지 못했던 황홀한 풍경을 마주했었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직관적이고 날것인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작업은 단순한 여행을 주제로 한 풍경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풍경이 아닌 다양한 장소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곳저곳 많은 곳을 여행하다 보니 여러 장소의 기억들이 뒤섞여 특별한 장소 또는 표식만 기억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작업할 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장소들의 풍경을 혼합하여 그리기도 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들은 제가 가봤던 또는 가보고 싶은 곳들이며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는 기억 속의 풍경입니다. 저의 작품을 감상하시며 스스로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해주는 풍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철규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20하고 7 원자리까지 무엇으로부터 줄곧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도피하는지 결국 어디로 가고픈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30을 조금 넘길 즈음엔 모든 행위의 출처를 물어갔습니다. 이것이 인지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의 뒤틀림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 그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과정이 나타납니다. 기괴, 망상, 우울, 공허 같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것들이 내 유년과 청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보니 작업은 자전적 이야기를 배양하는 원고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곧 본질적이며 직관적인 언어의 표현 수단입니다. 이 그림이란 수단으로 우울한 성장기를 버텼고 지금은 살아가는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업은 유약함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생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래서인지 도피적 성향을 담아낸 진한 기록물을 보면 유치하면서도 아련합니다. 이러면 조금 관람에 도움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청춘의 증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